빵이 만들어지는 과정,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료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반죽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반죽. 빵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반죽. 그리고 그것을 부풀리는 발효라고 하는 공정이죠. 부풀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익혀주고 색을 내는 이제 굽기. 옛날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제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고 평생을 쫓기는 이제 신세로 살았는데, 그분은 그럴 만한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크림빵, 소그릇빵 이렇게 작은 빵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빵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평생을 쫓겨다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반죽할 수 있는 양만큼을 반죽을 한 다음에 그냥 발효를 시켜서 바로 구웠어요. 그래서 적게는 1.6kg, 많게는 5.5kg 정도의 크기의 뱅드 깜파뉴라고 들어보셨죠? 시골빵입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장발장이 큰 빵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일주일 정도 먹는 건데 훔쳐갔잖아요. 그러니까 교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셨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이제 빵을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작게 이제 반죽을 소분해서 소분을 시켜가지고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분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과정에서 어디를 쪼개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쪼개게 되는 거죠. 여기를 쪼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를 둘로 나누어서 앞에 발효를 1차, 뒤에 발효를 2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발효는 중간 발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죽 정형이라고 하는 공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빵은 이렇게 네 가지로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지죠. 빵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재료 혼합. 우리는 이제 능력단이라는 능력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재료 혼합이라고 해요. 재료 혼합, 반죽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효는 1차, 2차를 통틀어서 반죽 발효라고 합니다. 반죽 발효라고 하는 능력단인데 반죽 발효. 자, 그리고 모양을 만드는 반죽 정형. 그리고 익혀주고 색을 내는 방법에는 또 세 가지가 있죠. 뭐 찔 수도 있는 거고, 튀길 수도 있는 거고, 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반죽 익힘 이런 이제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빵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빵을 만들자. 그러니까 재료 혼합, 반죽 발효, 반죽 정형, 반죽 익힘 이런 능력 단위로 이 빵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난 후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면은 이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능력 단위에 배치가 돼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자, 고온 단시간 발효빵에 한해서 우리는 저온 장시간, 뭐 발효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천연 발효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고온 단시간 발효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정,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람,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공정은 반죽 정형입니다. 반죽 정형. 자, 그런데 우리 같이 저온 장시간이라든지 천연 발효빵이라든지 뭐 자연 발효빵이라든지 하는 이제 발효를 길게 관리하면서 빵을 만들 때는 능력자가 그 팀에서 능력자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굽기와 반죽 익힘과 반죽 발효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 굽기에 위치하면서 발효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제일 못하는 애들이 어디로 속하냐? 반죽 정형에 있고, 제일 못하는 애가 반죽 정형, 그 다음 자리가 반죽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천연 발효빵, 자연 발효빵, 좋은 장시간 발효빵, 발효 시간이 긴 것에 가장 능력자는 어디에 있는 분이다? 반죽 익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받으시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겠어요? 반죽의 발효 관리와 그리고 반죽 굽기라는 거죠. 왜 반죽 굽기가 그렇게 까다로우냐면 이 반죽의 착색이라고 이 착색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빵을 딱 쪼갰을 때 빵에서 나오는 어떤 냄새를 원하십니까? 하면 이제 구수한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수한 맛. 그러면 빵에 있어서의 구수한 맛은 발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발효 산물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열반응에 의한 착색의 정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효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여러 이제 부산물들이 반죽에 축적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온도를 설정한다 할지라도 착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착색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발효 시간이 긴 빵일수록 굽기 시 온도와 시간에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많아. 그리고 굽는 방식의 메커니즘이 이 저온 발효, 고온 단시간 발효빵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굽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굽는 온도 관리라든지 상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반죽 익힘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배치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받을 때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역시 종의 상태, 그리고 종관리라고 하죠. 분반죽의 발효 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죽 익힘, 반죽 굽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냥 시간만 되면 막 꺼내고 딴 짓 하고 있다가 그냥 시간 되면 꺼내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요. 모양 만드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모양 만드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전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빵을 만들 때 반죽, 발효, 굽기만 시켰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부터 테이블 브레드라고 해서 반죽을 소분하여 작게 빵을 모양을 만든 다음에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빵류를 버터, 테이블 브레드라고 하는데 종류의 버터롤이라든지 모닝빵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이블 브레드의 원형이에요. 그런 어떤 테이블 브레드 형태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 예전에는 빵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잘라서 팔았어요. 잘라서. 요즘 어떻게 팔아요? 개수로 팔죠. 개수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정이 달라진 거야. 반죽과 발효와 굽기 사이에 이 발효가 쪼개지면서 반죽 정형이 들어가고 반죽 정형이 들어가니까 발효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게 된다. 아셨죠? 나누어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공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발효 공정과 일반 빵, 고온 단시간 발효 빵 공정을 비교하면서 보죠. 우리 빵은 장시간 발효빵이에요. 장시간 발효빵. 근데 발효가 고온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발효를 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미생물을 어떻게 적어야 말아야 될까요?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효 온도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 미생물로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적은 미생물, 낮은 온도 그러면서 이제 장시간 발효를 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적은 미생물로 장시간 발효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작업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빵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온에서 장시간 발효시키는 이점은 뭐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설명하고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왜 고온에서 빨리 발효시키는 것이 안 좋고 어떤 의도이고 저온에서 장시간 시키면 뭐가 좋은지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런 얘기는 자 우선 우리가 만드는 빵은 장시간 발효빵이라 할지라도 장시간 발효를 시키는 빵이라 할지라도 장시간 발효를 시키면 생산성이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고 빵의 가격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숙성의 상태가 목적이지 발효를 길게 시키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숙성을 똑같이 시키면서 발효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반죽의 일부분, 반죽의 일부분을 앞서서 미리 앞서서 사전에 발효를 시킨 다음에 본반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앞선 반죽. 어제 얘기 드렸죠. 이 단어 어제 처음 들어봤죠. 그리고 앞선 반죽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전 반죽. 앞선 반죽, 사전 반죽이라고 불리우는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본반죽에 집어넣음으로써 본반죽의 발효 시간을 어떻게 한다? 단축시키는 것이 우리 제조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조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앞선 반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요거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들어는 봤죠. 알고 잘 알고 있는 건